네, 안녕하세요. 세두TV 김지현입니다. 세무사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을 해봐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바로 그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9기 변리사 강희은 변리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분들이 느끼기에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조금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혹은 내가 어떠한 궁금증이 있을 때 찾아가야 되는지 모호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변리사님이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통 일반인 분들이 느끼기에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많이들 변호사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의사와 치과 의사의 관계와 약간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리를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변호사는 이제 모든 법률적인 일에 대한 대리를 하는 편이고 이제 저희는 특허와 관련된 업무만 대리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특허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뭐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게 뉴스로 좀 나오긴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뭐 특허를 이렇게 출원한다거나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주로 다루는 특허법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 특허를 출원하긴 하지만 각종 공모전이나 대회 그리고 개인 발명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특허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객이에요. 변리사님 저 이 특허 내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이 좀 많나요? 아니면 좀 모호한 나의 상상력을 가지고 변리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좀 의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대기업 특허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이게 실현 가능한 구조다, 실제로 양산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간 이후에 이제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발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열정이 넘치시고 의욕이 넘치시기 때문에 본인이 발명한 것보다 더 부풀리고 더 대단한 발명을 이제 출원을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아무래도 조금 추상적인 내용을 저희가 받고 이제 발명자님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제 발명을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안 여쭤본 것 같아요. 네. 변리사님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97년생입니다. 변리사업을 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죠? 다음 달에 이제 1년이 되어 가네요. 네. 네네. 변리사를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진로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원래 변리사업을 하는 게 꿈이셨어요? 아닙니다. 원래 변리사 자체가 꿈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것을 준비해서 이뤄내는 그런 도전하는 삶이 꿈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동기가 같이 지내는 친구가 3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보다 먼저 변리사 시험 1차를 붙은 거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뭐 학기도 병행하고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붙은 거거든요. 그거에 큰 자극을 받아서 나도 해보겠다. 친구들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네. 되게 그런 걸로 증명할 줄 알고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는 걸로 증명하겠어 막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내가 1차를 합격하는 걸로 증명을 하겠어. 네. 변리사 시험도 1차는 객관식인가요? 네, 변리사 시험 1차는 크게 4과목이고요. 더 세분화해서는 8과목인데 전부 다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수험 생활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과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변리사님이 그 수험 생활 하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크게 말씀하신 부분이 생활 습관이고 하나는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방법이잖아요. 예. 생활 습관 그리고 학습 방법을 둘 다 챙길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습 방법보다는 생활 습관을 좀 더 챙긴 스타일의 합격생이거든요. 차례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생활 습관의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수험 기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길잖아요. 이상적으로는 1년 안에 붙으면 좋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3년 그리고 넓게는 더 4년, 5년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을 하는 게 오래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 to 10이면 9 to 10, 9 to 11, 7, 11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방법이 맞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단순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나 큰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서 맞아요. 네, 무조건 단순하게 하는 거의 장점이 공부를 하는 것에도 굉장히 좋지만 내 스스로 컨디션을 파악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44로 공부를 했거든요. 444? 네, 8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4시간 하고 네.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이렇게 444를 공부하면 하루에 12시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루틴이거든요. 그러면 7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자게 되면은 제 개인 시간이 중간중간 4시간 정도까지 확보가 되는 이런 루틴이어서 저는 과목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 수업의 공부 시간을 3덩이로 나눠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매일매일 똑같이 살잖아요. 저는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다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444가 어떻게 444냐면 만약에 내가 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4시간을 노는 거예요, 통째로.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커피를 마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보통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항상 똑같이 살기 때문에 컨디션이 일정해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잠을 깰 필요가 없어요. 항상 똑같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리사님 말씀해 주신 방법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와. 이거 자체가 도전이고 이걸 계속 지키는 내 모습을 즐겼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컨디션이 너무나 매일매일 똑같아. 그러면 공부할 때도 되게 그러한 효율적으로 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으셨었겠네요. 여태까지는 생활 습관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효율적인 공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게 저는 사실 공부 효율은 지키지 못하고 생활 습관으로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고 내가 없는 능력에 대해서 좀 동경하는 항상 그런 수험생이었거든요. 공부 효율에 대해서 제가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2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하기 전에 네네네. 수험 생활이 얼마나 되셨었죠? 저는 2년간 준비했습니다. 네. 2년 준비하셨는데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아니었지만 생활 습관이었다. 이거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효율적인 학습 방법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무조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반대였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 기출문제는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설 모의고사들이 있지만 기출문제는 진짜로 나왔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내 지금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아끼고 내가 지금 평가하면 나중에 내가 이 기출문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케이크에 있는 체리를 아껴 먹듯이 기출문제를 아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수험계엔 이런 말이 있어요. 기출문제의 문제까지 기억하고 답까지 전부 암기할 수 있으면 무조건 붙는다 이런 맞아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험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장사의 먹이가 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갖 새로운 강사, 새로운 교재, 새로운 비법이 있다 이런 식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랜 시험 기간이겠지만 교재, 강사를 안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간 관리도 하시고 학습 관리도 하시면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1차 합격을 얼마 만에 하셨죠? 저는 6개월 공부해서 6개월 만에 합격을 네. 하셨죠. 합격하실 때 기억나세요 혹시 지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네. 어떤 상황이셨어요? 1차 합격이 약간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수험생들이 2가지 타입이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걸 숨기는 타입이 있고 모두에게 말하는 타입이 있는데 저는 만나는 모두에게 나 변리사 시험 준비할 거야, 나 붙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공표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제 제일 친한 친구가 6개월 만에 시험을 합격을 해서 제가 준비한 거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와 마찬가지로 저도 학기를 병행했고 그리고 이제 과외 알바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의심을 많이 하셨는데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공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어서 제 공부가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봐요. 가끔 유튜브도 보고 만화도 보고 이런 모습이 좀 성에 차지 않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을 확인한 순간에 어머니를 껴안고 거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거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안 될 줄 알았는데. 1차는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네. 2차는 그럼 1차 끝나고 합격자 발표하고 준비하신 거니까 네, 대략 한 1년 정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1차를 본 해에 2차를 볼 수 있고 그 이듬해에 한 번 더 2차를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저는 그 이듬해에 붙은 스타일이고요. 음. 제 1차 합격 순간은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멋진 순간이었다면
2차 합격 순간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갉아먹고 그렇죠. 네, 어두운 길을 걸어왔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때는 맞아요. 합격의 기쁨을 온전히 이렇게 즐기기에는 그런 마음가짐은 또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합격의 기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합격 자체에서 오는 기쁨은 합격 당일부터 약 한 달간 이렇게 서서히 왔던 것 같아요. 저는 남들과 스터디를 하거나 교류를 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가리고 어둠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내 공부 방법이 맞을까? 내 길이 맞는 걸까? 게다가 저는 강사도 안 바꿨다고 했잖아요. 교재도 안 바꾸고. 그래서 이 길이 맞을까? 라는 끊임없는 의문을 자기 확신이 필요하셨겠네요. 네, 자기 확신이 네. 없는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합격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내 방법이 맞았구나. 이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수험 생활 때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전문직 분들의 시간 관리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변리사님은 혹시 시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편이세요? 시간 관리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전문직은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보통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유연하게 근무를 하고 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게 저희들의 뭐 특권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글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창작의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말을 하면 더 권리 범위가 넓을까,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다 보니까 이 장문이라는 일이 창의성을 필요하는 일이다 보니까 마냥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이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가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차라리 벽돌을 나르고 싶다. 왜냐면 벽돌은 시간을 들이면 나가지잖아요. 1시간을 들이면 1시간만큼의 벽돌을 나를 수 있잖아요. 나 공감돼. 네. 네. 근데 맞아요. 저희 일은 1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서 1시간만큼 분량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너무 일이 잘 돼서 1시간 만에 하루 일을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 제가 가장 일이 잘 되는 그 코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정신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상대적으로 정신노동이 덜 필요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번역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도면을 그리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노동이 필요 없는 일을 그때 배치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배치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변리사님의 코어 근무 시간은 2시부터 6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 시간 피해서 전화드리려고. 아니요, 전화 주시면 받겠습니다. 네. 네, 받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제가 변리사님을 모시고 변리사가 되는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또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실제 현업에 계시면서 부딪히시는 시행착오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참 앞으로 변리사님의 행보가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변리사님이 느끼시기에 앞으로의 나의 계획 이런 좀 어떠실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이걸 모시기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젊으신 나이에 이제 본인이 목표했던 부분을 일정 부분 달성을 해보신 거잖아요. 보통 이러한 분들의 행보를 제가 보면 또 새로운 영역을 막 찾아가세요. 변리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떠세요? 제가 변리사를 준비한 이유는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업에 있다 보니 변리사라는 직업은 도전하기보다는 안주하기에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업무는 법률가로서 누군가를 만날 일이 많이 없고 내가 하는 일만 잘 수행하면 월급이 나오고 특허라는 업무는 뭐 기술이 발전하는 한 불황도 없고 호황도 없고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주하기에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변리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그 마음이 좀 식어가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아마 변리사업을 토대로 관련된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변리사 시험을 혹은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을 준비하는 내내 어두운 길을 눈을 감고 걸어가는 기분이겠지만 결국 끝은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